아즈텍 제국에서 가장 잔혹했던 처벌들이며 끔찍함에서 소름 돋는 10번째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이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 집안일도 하며 부모님 잔소리도 듣죠. 매직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이 더 심했습니다. 아즈텍 문화에서는 4살만 되어도 작은 어른처럼 집안일, 요리, 일, 시장에서 장보기 등을 기대받았습니다. 초기 아즈텍 사회에서는 10살까지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었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심한 벌을 받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섭고 거대한 마가이 선인장 이야기로 이끌게 되죠. 부모들은 법적으로 마가이 선인장의 가시를 뽑아 아이들의 손목에 찔러 넣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손목 찌르기는 꽤 흔해서 오래된 아즈텍 문서에는 엄마가 울고 있는 딸의 손목에 마가이 바늘을 찌르는 그림까지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휴대폰을 뺏어가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즈텍인들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더 끔찍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9번 아즈텍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시민이 좋은 시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극단적 방법을 쓴 것도 이해됩니다. 말을 심하게 안 들으면 고추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들은 매운 메소아메리카 고추를 한데 모아 불을 붙이고 그 고추 연기, 아픈 캡사이신 자극제가 가득한 연기, 불 위에 잡혀있는 아이들의 눈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아이가 뜨거운 연기를 들이마시고 침을 흘리면 그 침과 함께 분노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이끈 나쁜 본능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말을 믿지 않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진이나 그림 형태의 증거를 현대 필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문명이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멋진 일이지만 8번째 벌을 받으면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즈텍인들은 벌을 주는 데 있어서 특별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옥을 두는 것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죠. 선인장 가시나 고추를 고문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고문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히 아즈텍 문화에서 귀족이었다면 귀족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즈텍 법정 시스템은 초범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하고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옥 철거. 여러 명의 아즈텍 전사들이 당신의 집에 나타나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집을 다시 지어야 했죠. 만약 그럴 자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자원이 없다면 거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더 굴욕적이면서도 치명적이지 않은 처벌도 있었습니다. 7번 공정성은 아즈텍 문화의 핵심 원칙이었기에 견고한 법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각 도시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었으며 현지에 노련한 아즈텍 전사가 치안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채권자에게 반드시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바로 징벌적 노예제입니다. 돈으로 갚지 못하면 노동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당국은 빚을 갚을 때까지 당신을 채권자에게 종속시키는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인격을 잃게 되지만 그래도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6번 이후 모든 처벌과 함께 당신이 최악의 금기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웃의 소를 훔쳐 지역 법정에 끌려갑니다. 지역의 노련한 전사가 모든 사실을 듣고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사형이 선고됩니다. 항소도 없고 지연도 없으며 형을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행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집행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벤치를 뛰어넘어 몇 초 만에 거리를 가로지르고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당신의 목을 꽉 움켜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맨손으로 당신을 목 졸라 죽이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꽤 잔인하고 빠르죠.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사기, 마녀행위, 공공장소 음주 등 다양한 범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범죄들 외에도 살인이나 성범죄처럼 더 예상할 수 있는 범죄로도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간통범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자 때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1300, 1500년대 문화가 진보적일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바람을 피운 상대 여성이 기혼자일 때만 간통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기혼자이든 아니든 항상 간통죄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에도 남성은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워 유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겨 단순히 간통자만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불륜은 뜨거운 소문거리여서 마을 전체가 재판을 보러 모이는 모습이 쉽게 떠오릅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아즈텍 전사가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관중 참여가 시작됩니다. 관중이 모두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들이 쏟아져 유죄자들의 몸을 때리고 뼈를 부러뜨립니다. 관중들은 이들이 거대한 돌더미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했지만 엄격한 가족 가치를 중시하던 문화에서는 잔혹한 공개 처형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맞기 싫어 잘못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권은 돌로 처벌했죠. 다음은 아즈텍의 독특한 네 번째 잔혹한 처벌입니다. 아즈텍 군대에 맞섰던 병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을 겪었지만 역사상 가장 남성 호르몬에 중독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적군에서 싸운 전사라도 강하고 명예로운 자라고 판단하면 많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전사들은 아즈텍 문화에서 종종 존경을 받았고 그들에게 전사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전투를 통한 처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로로 잡힌 전사의 다리를 큰 바위나 단상에 사슬로 묶고 납작한 곤봉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후 포로는 날이 선 곤봉을 든 아즈텍 전사와 1대1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아즈텍 전사에게 명백한 이점이 있었고 포로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밤, 마법, 운명의 신 텍스카틀리포카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처벌이 상위 세 가지에 들지 못한 건 아즈텍인들이 전사의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즈텍 전사를 이기고 승리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상위 세 가지 처벌 중 하나면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위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정말 미움을 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고통을 오래 지속시키는 완벽한 처벌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총사령과 반대로 작동하는 원시적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심장에 표적을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숙련된 사수들이 조준의 일을 마칩니다. 종종 여러 소총엔 공포탄이 장전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사수도 자신이 죄수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즈텍 방식에서는 당신이 거대한 바위에 묶이고 등 심장 부위에 흰색 표시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모인 궁수들은 화살을 시위에 걸고 사지마다 화살을 쏘며 모두에게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지 않을 곳만 쏘며 당신이 고슴도치처럼 될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제야 궁수들은 급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 쏘아 자비로운 죽음을 줍니다. 하지만 아즈텍에게 잡히면 더 끔찍한 일이 심장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즈텍의 희생의식은 특히 희생당하는 입장에선 복잡하고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모든 희생의식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시카신들은 인간의 피를 먹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각 의식이 진행되는 방식은 어떤 신을 기리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랐고 전쟁 포로들이 희생자로 가장 많이 선택되곤 했습니다. 당신이 위칠로포치틀리에게 제물로 바쳐진다면 템플로 마요르, 쌍둥이 피라미드 중 한 곳으로 끌려가 바위에 묶입니다. 아즈텍 대사제와 소중한 흑요석 칼을 가까이에서 볼 준비가 됩니다. 그는 수천 번 해본 전문가답게 의식을 집행합니다. 대사제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칼로 가슴을 가르고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을 꺼냅니다. 그 심장은 태양신에게 바쳐지고 당신의 시신은 당신을 사로잡은 아즈텍 전색에 보내집니다. 그는 시신을 토막 내 곡물로 보내거나 일부를 먹어 힘을 얻고 전사 문화에서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보다 더 끔찍한 처벌과 희생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째, 테즈카틀리포카나 위칠로포치틀리에게 포로 전사로 희생되는 것은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오토크틀리나 그의 형 우아텔, 두 불의 신에게 바쳐진 이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당신은 큰 연회에 초대받아 귀빈이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게 음식과 술을 다 먹고 나면 당신은 불 속에 던져졌다가 꺼내지고 다시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고통의 고문과도 같은 시련이고 죽기 전에 당신의 거의 시체가 된 탄 몸이 화장터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가 맞아요. 흑요석 칼로 당신의 심장을 꺼내고 남은 몸은 다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왜 더 잔인한 아즈텍의 장난을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는 공주를 죽이고 사제에게 그녀의 피부를 입혔다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대신 시청해보세요.